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 어떻죠? 암보험 10만 원, 간병보험 5만 원, 2대 질병 수술비모 5만 원, 기존 보험료까지 합친다면 보험료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죠. 준비하려고 알아봤지만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제가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비급여 암치료, 뇌심혈관이라 불리는 2대 질병, 순환계 질환 수술, 중환자실 치료, 간병인 사용, 질병 수술까지 보험의 핵심 내용만, 그것도 가장 비싼 치료 영역을 집중적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좀 지나칠 정도로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부족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두시면 언제든지 영상 찾을 필요 없이 시청 가능하니까 좋아요 꼭 눌러두시고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 정말 막강합니다. 좋죠. 그런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급여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정특례 제도,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제도인데 급여 부분에만 혜택이 있습니다. 암의 경우는 급여 부분의 95%를 공단에서 지원하고요. 나머지 급여 부분의 5%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별급여나 비급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됩니다. 실손의료비는 어떨까요? 4세대 실손의료비 기준으로는 입원 최대 5천만 원, 통원은 20만 원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실손의료비도 결국 급여 부분에 한해서는 굉장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로 치료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급여 자기부담금 200만 원의 초과분은 보험사가 보상을 하고 있죠. 비급여의 경우는 연간 자기부담금의 한도가 없고 매 치료시마다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효과 좋은 치료는 거의 다 비급여 아닌가요? 그리고 더 문제는 입원보다 통원으로 치료하는 시대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2025년 10월 3일에 발표된 기사 자료입니다. 약제 인상 5년 새 34배, 건보, 재정 빨간불이라는 기사 자료인데요. 기사 처음 접했을 때 3배라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34배입니다. 필수 약품 공급 등을 위한 약제, 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이 5년 새 34배로 급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는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사실 가장 든든한 사회 안전망인데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는 기사들 여러분 사실 많이 봤을 겁니다. 게다가 실손보험도 계속해서 변해왔죠. 자기부담금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급여와 비급여를 차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의 혜택이 더 많고요. 앞으로 출시할 5세대 실손의 방향성도 좀 보셔야 됩니다. 중증질환 그리고 비중증 질환으로 보상 금액이 나뉘는데 비중증은 자기부담금이 50%, 중증이라 그래도 30%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건강보험 재정의 빨간불, 그리고 약제비 인상,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공백, 그리고 실손 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만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보험으로 다 준비하냐.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도 너무 부담된다. 중증 질환이 암만 있는 것도 아니고 뇌와 심장도 준비해야 하고 간병보험과 5세대 실손을 대비한 수술비까지 가입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혜택 먼저 말씀드리고 보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 비급여 치료를 10억 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실손보험과 정액보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 한도를 10억이라는 금액으로 실손보험처럼 정해 두었고요. 해당 치료를 받게 된다면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부분에서 정액보험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이 없거나 진단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대비하려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보험이라고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과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공통사항부터 어떤 보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비급여 암수술, 비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 1에서 3기,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 4기, 비급여 2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느낌이죠. 중요한 부분은 좀 따로 있습니다. 유사암도 동일한 보장입니다. 보통은 유사암으로 따로 분리해서 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액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 피부암과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동일하게 고액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별 보장입니다. 비급여 암수술 회당 1,000만 원씩 보장을 하고요. 비급여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는 5천만 원, 그리고 암 기수가 4기라면 항암 약물 치료비 1억 원, 비급여 2대 질병 수술까지 회당 1,000만 원 보장, 이 모든 게 각각 보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암 기수별로 나눠서 보장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 기수별로 지급하는 게 중요할까요? 국내 폐암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4기에 병원을 내원한다고 합니다. 폐에는 감각 신경이 없어서 암 초기의 증상 인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말기암도 치료가 가능한 시대이긴 하지만 문제는 당연히 치료 비용이겠죠. 그래서 1, 3기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는 5천만 원이 지급이 되지만 4기암의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는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암의 병기에 따라 주로 시행하는 치료에도 차등이 있겠죠. 1기인 초기암에는 전이가 없어서 해당 부위에 수술적 치료를 하고요. 2기부터는 병행 치료를 같이 합니다. 수술 전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요. 3기는 복합적인 치료를 하는데 암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까지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요. 4기인 말기암의 경우는 연명 치료,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진행합니다. 모두 동일하게 치료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비용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암의 병기에 따른 보험금의 차등도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암 보장만 특화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암뿐만 아니라 2대 질병에 대한 수술, 즉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비급여 수술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2대 질환의 비급여 수술도 회당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공통사항입니다. 여기서 선택지가 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선택지는 바로 입원비와 간병비입니다. 물론 일반 간병비처럼 모든 병원에서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종합병원부터 간병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한다면 하루당 15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요양병원은 5만 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7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1년에 150일까지 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가족 간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약관에 다른 함정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약관 다 확인했고요. 가족이든 혹은 지인이든 내가 원하는 누구든 간병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의 주의사항은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상급 종합병원 1인실 30만 원, 상급 종합병원 2, 3인실 5만 원입니다. 30일 한도고요. 간병인과 같이 사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 1번의 혜택을 모두 알아봤는데요. 이제 보험료를 제가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렇게 설명 다 하고 좋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아무 의미 없겠죠. 최소 연계 조건이고요. 보험료는 10년 건강할인보험료 그리고 간편 3테누, 355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최저보험료가 2만 원입니다. 40세 남성의 경우는 최저보험료 미달이기 때문에 원하는 특약을 넣으셔서 조건을 충족을 해주셔야 되고요. 40세 남녀 2만 원대부터 최대 6만 원대까지이니까 제가 볼 때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암 치료비 보험이나 간병보험의 설계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각각 준비한다면 보험료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이 정도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수술비에 특화되어 있는데 기존의 간병보험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두 번째 선택지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도 뭐 그대로 같고요. 암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다면 1,000만 원, 이대 질병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다면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비인데 상급 종합병원에서 질병 수술을 받는다면 50만 원, 특정 순환계 질환 수술 시 관열과 비관열 관계없이 500만 원 지급, 그리고 질병 1, 5종 수술 동반 입원비 10에서 50만 원입니다. 여기서도 특이점은 암과 이대 질환의 치료비들은 비급여만 해당되겠지만 중환자실 치료, 순환계 수술비,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 수술 동반 입원 수술비는 급여도 보장합니다. 즉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좋죠.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질병 수술비의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해당이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반면 수술 동반 입원비의 경우는 또 모든 병원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약관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선택지 2번 수술비 보험의 보험료입니다. 선택지 1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하네요. 2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3대 질병의 치료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간병과 수술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이 특약은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갱신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그래도 50세에 준비한다면 70세까지는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집중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상품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본인에 맞는 설계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카카오 채널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문의 주시고요. 참고로 다른 보험 상담사 분들이 상담해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가입하신 분들은 다양한 보험 관련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또 보험 관련 질문 사항들을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보험을 관리하는 담당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담당자가 보험을 갑자기 그만둬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혹은 보험금을 청구하려는데 도무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건지 또 어떤 보험에서 청구가 어떤 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셔서 항상 걱정과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취미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